그제 3.1%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그죠? 폼페이오이 나아지고는 있는 건 분명하잖아. 그죠? 그런데 뭐 조업일수 고려하면 뭐 5%대 수출이 증가를 했어. 자, 요게 좀 큰 데이터를 보자고 아침에도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미국 수출이 12월 달 12월은 전체적으로 다 감소를 했고, 그죠? 가로가 감소야 여러분들. 그래서 10.1% 1월 달이지. 12월이 아니고 1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다 대미국, 뭐 EU, 일본, 뭐 중국 다 감소를 했다가, 이제 중국은 뭐 거의 감소잖아. 그지? 3월에도. 미국이 2.3% 증가하고 EU가 9.8%, 일본이 2.2% 수출이 증가를 한 거야. 자,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미국 쪽 라인 부분은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고, 그죠? 유럽 쪽도 회복이 되고 있는데, 중국 쪽이, 안 좋은 부분인 거지, 그지? 자, 그런 가운데에서 품목별로 보게 되면, 2월 달에도 좋고, 자, 아까 잘 보시면 어떤 걸 연관을 해서 봐야 되냐면, 이 수출 실적에 1월 달이 가장 안 좋았어. 그죠? 그러니까 1월 달 부분과 그 다음에 2월 달에 나아지고 3월 달에 나아진 거단 말이야. 그러면 2월 달, 1월보다 2월이 좋고 2월보다 3월이 좋은 흐름으로 가는 섹터가 가장 좋은 거지. 그죠? 그런데 2월에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부분을 보여준 섹터나 업종 부분은 안 좋은 거야. 그죠? 3월에 철강도 안 좋고 석유 제품도 안 좋고 석유화학, 가전, 섬유, 그죠? 3월 달에 오히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중에 2월, 3월 다 양호하게 좋은 게 뭡니까? 그나마 이 SSD 고사양 HBM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다른 반도체보다는 강세인 거고, 반면에 그죠? 한미 반도체나 이런 건 경쟁 기업이 나타났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고, 화장품은 2월 달에도 좋고 3월 달에도 좋잖아. 1월 달에는 물론 안 좋았지. 그지? 전체적으로 1월이 안 좋은 수출이었고 거기에 비수기였었으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땐 화장품 쪽이 가장 양호한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라면. 그죠? 삼양식품의 라면도 양호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방산 조선 요쪽 라인도 양호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금 더 이제 그것도 볼 텐데, 국가별 지역별 부분을 보더라도 2월보다 3월이 나아지는 쪽, 이제 EU, 미국, 일본, 그죠? 거기에 이 아세안 국가 조금 2월보다는 못하지만 중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원체 2월 달에 아세안이나 중동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으니까 그게 조금 기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3월에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나은 거잖아. 그죠? 그리고 선수입, 품목별 선수입 유입 강도 요걸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의약품이나 컴퓨터 부품, 통신장비 쪽인데 원체 낮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그갈 건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뭐가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냐면, 여기 이제 우리 시장이 관세로만 보게 되면 미국하고 무관세였단 말이에요, 서로.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제한 요인들로 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미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그죠? 그래서 망사용료, 그죠?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하는 부분, 그리고 쇠고기 부분,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그죠? 요런 부분, 농산물, 그죠? 그냥 플랫폼법, 자사 우대나 끼워 팔기 제한으로 미국 테크 기업에 부담을 준다. 해가지고 미국의 불리한 부분, 방위산업도 오늘 약세도 요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게 되면, 그죠? 1,000만 달러 이상 무기 수입을 할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일부 받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 이게 다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부분.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더 세게 할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방위비 분담금. 그죠? 트럼프는 나토도 탈퇴할 님이라니까? 그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나토 탈퇴한다고 중국하고, 유럽하고 중국하고 손잡을 일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면서 러시아하고 손잡고, 그런 흐름이라면 뭡니까? 나토 탈퇴하는데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트럼프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돼서 세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죠? 왜? 그거 안 하면 뭡니까? 한 발 물러서면 돼, 일본으로. 그죠? 안보 라인을,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최전선에서 중국하고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들 다 안 들어준다 그러면 협박을 할 거라고, 분명히. 그죠?
네 방위비 분담금 높이지 않고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안 하면 네 빼, 대한민국. 일본으로 들으면 물러. 이러면 아주 최악이지, 그죠?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산업적으로 버텨낼 만한 산업이 없게 되는 게 가장 부담이야.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는 탄핵 선고일 수 있고, 그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주식시장, 주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게 직접적으로 이 비관세 장벽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되게 되면 뭐예요? 업종으로 봤을 때 크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쪽 라인에 영향을 세게 미칠 부분은 아니라고 봐. 그죠? 방산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플랫폼 쪽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통신 쪽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농산물 이전 쪽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이 제약, 그죠? 이런 쪽에서도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죠? 1,000원 팔아서 49원 남겼다. 100원도 못 남겼지, 그지? 2024년 결산 실적이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업종별로는 2024년 매출 증가율 쪽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전기전자, 운송 창고, IT 서비스, 제약 이런 쪽이 매출 증가 흐름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연간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보게 되면 2,918조. 그래서 2023년보다 5.43%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96조 8천억으로 2023년보다 61%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한 그런 모습이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실 2023년보다 2024년이 좋았어야 되는데, 2024년 7월 12일 우리 시장이 고점이 나올 때까지는 좋았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스닥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1,000원어치를 팔면 48원, 49원 정도를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섹터 부분들은 건설, 부동산, 그죠? 금속, 기계장비, 그죠? 이런 쪽은 안 좋았었던 부분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코스닥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은 10곳 중에서 4곳이 적자.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전반적으로 적자 전환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거래소는 아까 2023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증가했잖아, 그죠? 그런데 코스닥은 뭡니까? 2023년보다 2024년에 매출액은 4.48% 정도 증가해서 273조. 그러니까 매출액은 261조에서 273조로 2023년보다 2024년이 나아졌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2023년보다 2.7%안 좋아졌고, 순이익도 13.45%안 좋아지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10조도 안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지금 영업이익 측면으로 보고 실적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안 좋은 흐름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흑자 기업들 부분 보게 되면 유메이드나 알테우전, 서진시스템 이런 쪽이 128사가 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반면에 적자를 기록한 511사 중에서 컴투스, 에코프로비엠, 노란풍선 이런 회사들이 전기 흑자에서 적자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2024년을 바라봤을 때 그나마 반도체도 사실 하이닉스가 실적이 양호했었고, 그다음 방산 쪽도 계속해서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게 나왔었고, 그죠? 화장품 쪽도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4분기, 3, 4분기에서 조금 미스가 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고, 그죠? 올라가다가 좀 쉬는 형태를 보여줬고, 나머지 섹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매도를 제기하고 나서 계속 약세를 보이는 건 2024년도 실적 부분이 적자거나 적자로 변환됐거나 앞으로도 실적이 크게 우상향하지 못할 그런 쪽으로 뭡니까?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3월 말 부분에 있어서 감사 의견 비적정 곳이 13곳, 그죠? 그래가지고 KH 필룩스라든지 국보라든지 IHQ, 웰바이오텍, 금양, 그죠? 이런 쪽 따윈 부분들이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황이지, 그죠? 감사 의견 비적정이라 하면, 그죠?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인이 부적정, 의견 거절 혹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제시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의미하는데,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지.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과 개선 기간 뭐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상장 폐지 여부가 최종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 부분들은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뭐 개별 우리가 이제 상호관세라는 미국의 관세 부분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공매도가 3월 31일 날 재개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옥과석을 더 가리는 형태의 시장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니까 뭡니까? 오히려 시장은 이런 어수선한 흐름 부분들이 함께 진행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주요 섹터의 대장주들의 위치들을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는 그나마 지금 뭐 메인들이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면서 반등이 들어왔다가, 그죠? 요 라인에서 한 63,000원,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또 거기까지 못 가고 내려왔지만 지금 20선에서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지, 그지? 이제 뭐 관세 영향의 흐름 부분이 놓여져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게 되면 20개월을 깨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에 20개월을 깨면 엄청나게 뭐 부담이다. 왜냐하면 그 산업의 섹터의 그 종목의 중장기 추세를 결정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20개월 월봉을 깨게 되면 반등할 때마다 매도세가 상당히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게 턴을 하려면 한 방에 이 하락 부분을 이렇게 하락이 들어온 걸 돌아섰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뭡니까? 재반 이평균 선들 20선, 60선, 120선 이게 다 내려오고 내려온 다음에 그게 더 내려오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멈칫하면 중장기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계속 내려오다가 멈칫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반등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서 나오는 타이밍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항상 월봉의 20개월을 깨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목 부분들이. 그죠? 우리가 실적을 얘기할 때, 뭐 지금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도 요 근래는 많이 떨어졌지. 그러나 월봉을 지켜주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월봉을 깨버리니까 엄청나게 힘들어도 하이닉스는 월봉을 깨지 않으니까 그나마 반등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차트로도 나타나는 거라고. 월봉을 깨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죠? LG전자도 월봉에 우리가 사람이 매매하는 것보다 기계가 매매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월봉을 깨뜨리면 이렇게 깨뜨려서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도 그걸 지켜내기가 무지무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죠? 정책의 변화라든지 그 기업이 일신 우일신에서 바뀌어지는 섹터를 바꾸거나 새로운 산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되돌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순수한 본래의 산업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한번 20개월 월봉을 깨면 되돌아오기가 엄청 어려워져요. 그죠? 되돌아온 업종은 뭡니까? 조선업종이지 사실. 그지? 20개월을 깨고 되돌아온 쪽 라인은 이 조선 쪽 라인이야. 그죠? 왜? 미국의 정책적 변화 이 부분 때문에 수혜를 받으니까. 그러나 그 20개월을 깨고 나서 얼마나 오랜 기간, 그죠? 이게 연이야, 월봉도 아니고, 그죠? 월이지, 월봉이니까, 그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을 기다려야 되돌아 나온 거지. 그죠? 그 정도로 그 월봉을 깨면 그렇게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자, 지금 자동차 부분도, 그죠? 25% 관세를 3월 26일 날 두드려 맞고 나서는 원위치했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추가적인 이 보편적 관세냐 상호 관세냐 그거에 따라서 더하기를 해서 45% 뭐 35% 이렇게 돼 버리면 참 회생하기가 쉽지 않은 구역인 거고.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뭐 다 대부분 공통 상황이지만 지금 내일 아침에 발표될 관세가 20% 이하이냐에 따라서, 그죠? 국가별 상호 관세가 아니고 보편적 관세로 때리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거냐,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올 거냐 하는 그런 부담감. 그게 우리가 자동차가 가장 많은 미국의 대미 흑자를 내는 부분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영향 흐름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 그죠? 31조 투자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25% 자동차 관세를 때리니까, 그죠? 열받지.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죠? 암만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관세 압박을 하면서 자국 내로 공장을 이전시키는 그 목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뭡니까? 계속해서 미국 쪽처럼 강요를 다 받아주면
그죠? 우리나라는 제조업 공동화가 형성될 거라고. 그죠? 8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전하고 8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자꾸 이전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뭡니까? 박살이 나는 거지. 그런데 현대 자동차 입장에서는 저는 손해 볼 거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뭡니까? 31조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을 투자하는데 현대차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응?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인 거지. 그죠?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 이전에 여러분들 그 전기차 공장 짓고 할 때 기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노조하고 싸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지금의 기술력, 로봇의 기술력으로 보면 공장 자동화, 로봇이 다 일하면서 지금 국내에서 노조 때문에 이 뭡니까? 자동화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미국에서는 새로운 공장 건설하면서 뭡니까? 공장 자동화, 로봇 이거를 가미를 하게 되면 저는 지금 노동력보다 그죠?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그죠? 10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 거라고 노동력이. 뭐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장 자동화나 로봇이 할 수 있는 역할로 바뀌게 되니까.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제조업 쪽이 자꾸 미국이나 다른 여타 나라로 이동을 해서 현지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죠? 우리나라는 빈털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담은 놓여져 있는 거지.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공장을 가동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이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후에 이제 미국에 공장이 제대로 짓고 하고 한다면 현대차의 경쟁력으로 봤을 땐 이후엔 살아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대차가 안 좋지만 그죠? 이후 미국 진출하고 한 흐름까지를 감안을 해서 경쟁 국가인 뭡니까? 일본이나 독일 여기까지 다 같이 공통으로 관세를 맞는다면 차별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그죠? 여튼 그러한 부분이고. 자, 거기에서 이제 오늘 조선 쪽 라인에서는 뭡니까? 하나오션. 그죠? 근데 지금 원체도 이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그죠? 지금 뭐예요? 요 라인의 박스권을 지지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라인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데 저는 이전 저점 요번에 상호관세 충격 한 번 더 받는다라고 하면 지켜질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조선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나빠질 건 아니잖아. 다만 이제 이격이 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형태고. 이제 각국들이 그제 계속해서 뭡니까? 미국에 그죠 일정 정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수입을 늘리는 흐름으로 가니까 그죠 무기 구매도 마찬가지지. 아까 한국 전투기 고민하던 필리핀이 결국 우리나라 KF-21을 사지 않고 그죠 미국의 F-16을 샀다. 이것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그죠. 경쟁력이나 가성비 측면에서 정비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나라 9조 원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죠? 해외 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니까 관세 압박이 커지니까 미국 LNG라든지 미국 무기라든지 이런 걸 구매할 수밖에 없잖아.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약소국인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부담스러운 거지. 그게 비단 뭡니까? 이 항공 전투기뿐이겠냐고. 그죠? 앞으로 이 여타 다른 방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노이즈는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인 상황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게 지금 방산 쪽 라인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땐 저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반면에 이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방산 쪽이 좀 쉬는 형태의 움직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로템하고 가장 좋았었는데 그죠? 유상증자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박스 흐름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는 것처럼 쉬어야 될 흐름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와중에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었던 애경산업이 화장품 산업 매각 가능성 요것 때문에 지금 세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죠? 그게 아니어도 그죠?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화장품 수출이 양호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APR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래도 반등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야. 거기에 이제 실리콘우드가 아까 이야기한 CJ 올리브영과 함께 나름대로
그죠? 미국 시장에 오프라인 시장 공략을 하려는 그런 내용,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월봉상 20개월 월봉을 지금 회복하는 원래 깨진 않았지, 그지? 거기서 이제 돌아 나오려고 하는 형태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 자, 이제 그 외의 섹터상에서 봤을 때는 그죠? 은행주들 보게 되면 뭐 올랐다 내렸다 반복만 하고 있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제 카카오 그룹주들이 조금 반등했다가 오늘은 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큰 힘은 없는 상황이고, 그죠? 제약바이오 쪽 라인에서는 그나마 펩트론이 어제 강세를 보이고도, 펩트론이 뭐 이 시장하고 상관없이 그죠? 이렇게 지금 박스를 보여주고 있잖아. 거의 뭐 을 종목 하나하고 비슷한 흐름이지, 그지? 올랐다 내렸다만 반복하면서 지금 6개월 넘게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 그죠? 이거는 뭔가 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력이, 그지? 그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힘이 없어, 그죠? 한월바이오나 제약바이오, 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세게 떨어진 부분도 있고, 뭐 제약바이오 쪽이 그런 가운데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미국의 관세 부담, 얼마만큼 부과할지에 대한 부담도 녹아져 있으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의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수 쪽 라인 부분인, 그죠? 그 내수와 수출을 겸비한 삼양식품이나 뭐 대상, 이렇게 네 부분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것 역시 한계가 일정 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LG엔솔이나 삼성 SDI 완성 세일, 이런 쪽도 지금 계속 저점이잖아, 그지? 삼성 SDI가 2조 유상증자 한다라고 해서 급락하고 다시 반등을 해도 전체적으로는 계속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그죠? 실적이 안 되니까 공매도의 타겟이 지금 계속 되는 상황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행이나 이런 쪽 라인 부분도 뭐 큰 게 매력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죠? 뭐 지금 뭐 중국과 관련돼서 뭐 무비자로 어떻게 한다 해도 그 흐름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쪽이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뭐 이쪽 라인 부분도 JYP가 흐려놓은 물, 뭐 물론 이제 JYP 쪽 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한 이 시가총액 2조대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니야. 이전에 제가 계속 비싸다, 너무 올라간 게, 그제? 너무 뭐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화장품은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그러고, 그죠?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향후 기대감이 무진장 많다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 그게 뭐 시가총액 대비 너무 높게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내려오면서 다른 여타 애들까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못 갖게 하는 그런 형태고, 거기에 이제 호텔신라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GS 리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종목별로 다 명암이 좀 어긋나고, 그나마 면세점 매출이 조금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 힘은, 그죠? 이마트를 제외하고는 크게 힘이 없다라는 쪽으로 볼 수가 있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한 대로 별 볼 일 없다, 그죠? 산업 자체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런 형태의 지금 시장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전 산업 부분이 이렇게 딱 봐서, 그죠? 세게 매수가 들어갈 만한 부분이 없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지. 별 볼 일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의 큰 이유가 뭐예요? 지금 미국 시장의 상호 관세 영향, 이 부분이 보편적 관세로 바뀌면서 얼마만큼 부과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러면서 트럼프의 의도가 뭡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일부 의도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안 좋게 한 것도 가장 큰 흐름이지만, 우리나라로 봤을 땐 뭡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한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